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 지필평가 대비 총정리입니다. 학습 목표는 지필평가 100점 맞을 수 있다.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면 100점이 가능합니다. 정리 키워드는 광합성, 증산작용, 호흡 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합성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이 양분을 얻는 광합성이란 빛에너지와 몇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럼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식물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빛이 있는 곳에 두면 비닐봉지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한다. 또는 식물을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BTB용액 속에 집어넣고 광합성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면서 BTB용액의 색깔이 녹색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통해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모를 좀 보면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의 결과 나오는 물질은 녹말과 산소입니다. 그리고 녹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의 잎에다가 은박지를 감싼 다음에 광합성을 시키면 은박지로 감싸지 않은 부분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담색으로 바뀐다는 걸 통해서 녹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광합성의 결과 나오는 기체를 모아서 불을 갖다 대면은 불이 더 잘 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합성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광합성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먼저 흡수해서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물과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잘 섞습니다. 동식물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분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은 바로 녹말로 바뀌고 잎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 열매, 줄기, 뿌리 등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산소는 대부분 식물체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건 동식물이 호흡하는데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광합성의 과정 보면은 자,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물과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양분과 즉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빛의 세기, 온도, 교과서에서는 이 빛의 세기를 이용해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확인하는 실험으로 전등의 밝기 조절을 통해서 검정만에서 나오는 그 기체의 수를 세웠죠. 검정만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 기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통해서 광합성량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탄산수소 나트륨 소용액의 농도를 바꾸면서 광합성량을 알아봤죠. 탄산수소 나트륨 소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밝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을 확인해 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는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해진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일정해진다라고 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지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일정해진다. 마찬가지로 일정해진다라고 했고, 자, 온도는 특정한 온도에서만 광합성량이 높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광합성이 안 일어난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엽록체가 세포이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너무 높으면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 체크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마무리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두 개는 비슷해요. 하지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렇게 광합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